1번 문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전로 또는 평로 등의 작업 시 사용하는 방열등원의 차광도 번호는 이렇게 전로 또는 평로 등의 작업 시 차광도 번호는 3에서 5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매슬로우 인간의 욕구 단계론 중 5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5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매슬로우 욕구 단계로는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각 단계가 어떤 욕구인지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내용들은 각 단계가 무슨 욕구인지만 알아도 구분할 수 있으니 해당 5개 단계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보호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사항, 자율안전 확인 보호구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로 모델명은 맞고, 두 번째로 제조 번호는 맞고, 세 번째로 사용 기한은 없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자율안전 확인 번호는 있는 내용으로 답은 기응, 니은,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A 사업장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먼저 강도율의 공식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으로 연 근로시간수는 근로자 수 500명이 연 근로시간수가 2400시간이므로 500 곱하기 2400을 해주고 총요양 근로손실일수는 2급이 3명, 그러면은 2급이 3명이면 근로손실일수 7500일에 3을 곱해주고 10급이 5명이면은 600 곱하기 5를 해주고 그리고 휴업일수가 1500일인데 요양 근로손실일수는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간 근무일수이므로 휴업일수 1500일에 연간 근무일수는 주어지지 않으면 300일로 보기 때문에 300일 대입, 그러면 강도율은 22.28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도율 문제는 필기실기 빈출 문제이니 꼭 공식과 표를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학습 지도의 형태 중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실제적으로 연계를 시켜봄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인식시키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은 롤플레잉,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산업재해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에 대한 한계선을 설정하여 목표 관리를 수행하는 재해 통계 분석 기법은 이렇게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에 대한 한계선을 설정하여 목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관리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고의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은 필기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억측 판단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로 정보가 불확실할 때, 두 번째로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을 때, 세 번째로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을 때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포함사항 첫 번째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는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니은은 제외한 나머지 답, 기역, 디귿, 리을, 미음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실기는 빈출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하일리의 사고 예방 원리 5단계 중 교육 및 훈련의 개선, 인사조정, 안전관리 규정 및 수칙의 개선 등을 행하는 단계는 이렇게 인사조정, 안전행정의 개선, 교육 및 훈련의 개선을 조치사항으로 하는 것은 4단계의 시정체계 선정,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러한 대상 첫 번째로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두 번째로는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세 번째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마지막으로는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재해 예방의 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손실과 사고의 관계는 필연적이다는 틀린 내용으로 손실과 사고는 우연적이고, 세 번째로 재해는 원인을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도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재해 예방대책 사원칙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버드의 재해 분포에 따르면 20건의 경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상의 무사고 고장 발생 건수는 우선 버드 재해 구성 비율은 1대 10대 30대 600인데 중상 또는 폐질이 1건, 경상이 10건, 무상의 사고가 30건, 무상의 무사고가 600건 비율로 재해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이 20건이면 기존 10건에서 곱하기 2, 2배이므로 무상의 무사고도 기존 600건에서 곱하기 2인 1200건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버드 재해 구성 비율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비율을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의 안전보건 표지 중 기본 모양이 다른 것은 첫 번째로 위험 장소 경고는 삼각형 형태이고, 두 번째로 레이저 광선 경고는 삼각형 형태이고, 세 번째로 방사성 물질 경고는 삼각형 형태이고, 마지막으로 부식성 물질 경고는 마름모 형태이므로 혼자만 다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지판 형태를 구분할 땐 마름모와 삼각형을 구분할 때는 마름모 경고 표지를 외우고 나머지는 삼각 경고 표지라고 기억하는 게 좋고, 해당 경고 표지는 필기시험에 6번, 실기에도 매우 잘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특별교육 내용 첫 번째로는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는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는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학습 정도의 4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첫 번째로는 인지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지각하고, 세 번째로는 이해하며, 마지막으로는 적용해야 하는 순서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레빈의 법칙 중 B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B는 behavior, 행동을 뜻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레빈의 법칙 공식이 각각 무엇인지 필기 빈출이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TWI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는 작업 방법 기법, 잡 메소드 트레이닝은 맞고, 두 번째로 인간 관계 기법인 잡 릴레이션 트레이닝은 맞고, 세 번째로 작업 지도 기법인 잡 인더스트럭션 트레이닝도 맞고, 4번의 작업 안전 기법은 잡 세이프티 트레이닝인데 여기서 S가 스탠다드제이션은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TWI 문제는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은 맞고, 두 번째로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도 맞고, 세 번째로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은 맞고, 마지막으로 작업장 내에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재해 원인 중 직접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직접 원인은 물적 원인, 인적 원인이 있으며 1번의 물적 원인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헤드십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당 헤드십은 극단적으로 공산주의, 리더십은 극단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로 지위 형태는 권위주의적이라는 헤드십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상사의 권한 증거는 비공식적이라는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로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지배적이다. 헤드십에 대한 내용이고, 상사와 부하의 사회적 간격은 넓다. 헤드십의 특징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헤드십과 리더십 비교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암조응이 발생하는 소요되는 시간은 어둠에서 시야가 익숙해지는 시간을 암조응이라 하고, 이러한 암조응 소요 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밝은 곳에서 시야가 익숙해지는 시간은 명조응으로 해당 소요 시간이 약 3분 이내인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위험 분석 기법 중 시스템 수명 주기 관점에서 적용 시점이 가장 빠른 것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PHA 예비 위험 분석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PHA 개념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A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다음과 같을 때 60분간의 총 작업 시간대에 포함되어야 하는 휴식 시간은 우선 작업 시간 H는 60분이고, 이는 평균 에너지 소비량으로 6kcal/min을 대입해주면 답은 13.33분이 나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인간의 오류 유형은 이렇게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위치 순서, 패턴, 형상, 기억 오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착오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오류 개념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디버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버깅 기간이란 기계의 초기 결함을 찾아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인간 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추는 것이 아닌 작업과 기계를 인간에 맞추는 설계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그림과 같은 FT도에 대한 최소 컷셋으로 옳은 것은 먼저 A는 OR 게이트, B는 AND 게이트, 이것들은 T로 AND 게이트로 묶여있고, 그러면은 T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묶고, A는 OR 게이트므로 세로로 표현, B는 AND 게이트로 가로로 표현하고, 해당 행령식을 구하면 1, 3, 1, 2, 3, 1로 이것을 낮은 숫자로 나열하면 1, 2, 3이 되고, 중복인 1, 1은 하나가 날아가면 컷셋은 1, 3과 1, 2, 3이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 컷셋이므로 답은 1, 3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HAGOP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첫 번째로 파트 5번은 성질상의 감소가 맞고, 두 번째로 as well as는 성질상의 증가가 맞고, 세 번째로 other는 기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설계 의도가 완전히 바뀜이고, 4번의 more or less는 정량적인 증가 또는 감소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HAGOP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워드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9번 문제,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것은 4번의 300m 이상 장거리용으로 1000Hz를 초과가 아닌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불대소의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1번은 항등 법칙으로 0이 나오는 게 맞고 2번도 항등 법칙으로 1이 나오는 게 맞고 3번은 보원 법칙에 의해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므로 틀렸고 4번은 이것을 분배 법칙으로 풀면 AA 더하기 AP 근데 AA가 중복이므로 하나 빼면 A 더하기 AP 이것을 A로 다시 묶으면 A 더하기 1 플러스 P 1 플러스 P는 날아가기 때문에 A만 남는 게 맞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불대소 정리는 필기시험에 3번 나오는 개념으로 시험에 나온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통상의 작업이나 기계의 상태에서 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는 것은 이렇게 통상의 작업이나 기계의 상태에서 재해 발생 원인이 되는 요소는 통상사상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결함수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호와 명칭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근골격계 질환 작업 분석 및 평가 방법인 OWAS의 평가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평가 요소 첫 번째로는 상지, 두 번째로는 무게, 세 번째로는 하지, 네 번째로는 허리, 다섯 번째로는 자세, 여섯 번째는 노출 시간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전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N개의 요소를 가진 병렬 시스템에 있어 요소의 수명이 지수 분포를 따를 경우 이 시스템의 수명을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우선 NTTF의 공식은 직렬 시스템은 이렇고 병렬 시스템은 이러므로 병렬을 구하라고 하였으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MTTF의 공식은 필기에 3번 나왔고 직렬, 병렬 모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4번 문제 다음 중 좌식 작업이 가장 적합한 작업은 1번의 정밀 조립 작업은 앉아서 하는 좌식 작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인간 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소동 시스템에서 기계는 동력원을 제공하고 인간의 통제하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소동 시스템은 인간이 동력원을 제공하고 수공구를 사용하며 다양성이 우수하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위험성 평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양식 양립성의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의 청각적 자극 제시와 이에 대한 음성 응답은 양식 양립성에 속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양립성 개념은 필기에 8번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5개 장소의 자연습고온도 20도, 흑구온도 18도, 건구온도가 30도일 때 습구흑구온도 지수는 먼저 이렇게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5개 장소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자연습고온도 20도 대입, 흑구온도 18도 대입, 건구온도 30도를 대입해주면 습구흑구온도 지수는 20.6도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습구흑구 온도 지수는 필기에 2번 나오는 개념으로 조건에 따른 공식을 구분하여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9번 문제 1순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알맞은 수치는 1순이란 1000Hz 40dB의 음악 수준을 가진 순음의 크기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F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정성적 분석만 가능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정량적, 정성적 둘 다 가능하고 두 번째로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 및 안전성 분석에 이용되는 기법은 FTA의 특징으로 맞고 3번의 FTA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상향식이 아닌 탑다운 형식으로 정상사건 T의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4번의 기초사건과 생략사건의 확률값이 주어지게 되더라도 정상사건의 최종적인 발생 확률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에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되어야 하는가?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압력 방출 장치의 개념은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다음 중 와이어로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와이어로프 구조 첫 번째로는 심강, 두 번째로는 소선, 세 번째로는 스트랜드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강력 절삭을 할 때에는 일감을 바이스에 짧게 물리게 되면은 일감이 튀어나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물려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상을 발견하면 관리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고 지시가 나올 때까지 작업을 진행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그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다음 중 지게차의 작업 상태별 안정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기준 부하 상태의 하역 작업 시의 전후 안정도는 5톤 미만인 경우에는 4% 이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3.5% 이내이므로 틀렸고, 기준 부하 상태의 하역 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는 6% 이내 맞고,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 맞고, 기준 무부하 상태의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15 더하기 1.1 곱하기 최고 주행 속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게차 안정도표는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지게차 형식에 따른 안정도는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6번 문제, 금형의 설치, 해체, 운반 시의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끼리는 설치 볼트 지름의 2분의 1 이하가 아닌 2배 이상으로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연삭기 덮개는 해당하지 않고 2번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은 해당되고 안전밸브도 해당되고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도 해당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필기시험 준비할 때는 시험에 나온 것만 가볍게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선반에서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의 일종인 칩 제거 기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기구는 칩 브레이커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인장 강도가 250N/제곱미리인 강판에서 안전율이 4라면 이 강판의 허용 응력은 얼마인가? 우선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로, 허용 응력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허용 응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 그러면 인장 강도 250 대입, 안전율 4를 대입하면 허용 응력은 62.5N/제곱미리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율 개념은 필기시험에 14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프레스 및 전단기에 사용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의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 전압의 풀마 10%가 아닌 풀마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렬한 소음 작업에서 데시벨에 따른 노출 시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맞고,
두 번째로 110dB 이상은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도 맞고, 세 번째로 11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도 맞는데, 120dB 이상은 여기 강렬한 소음 작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렬한 소음 작업은 필기시험에 6번 나온 개념으로 5dB씩 늘어날수록 발생 시간은 절반씩 줄어든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연삭기 작업 시 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4번의 작업 시작 전 1분 정도 시험 운전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개념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숫돌 교체 후에는 3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해야 한다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크레인의 방호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크레인 방호장치 첫 번째로는 과부하 방지장치, 두 번째로는 권과 방지장치, 세 번째로는 비상정지장치, 네 번째로는 제동장치로 답은 4번이 되겠고, 크레인뿐만 아니라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도 해당 방호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개념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보기와 같은 기계 요소가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위험점은 이렇게 밀린 커터와 둥근 톤날에는 절단점이 발생하여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기계 설비의 위험점 개념은 필기 실기 둘 다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은 맞고, 두 번째로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은 프레스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세 번째로 크랭크 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낫의 풀림 유무는 맞는 내용, 4번의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의 상태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프레스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필기시험에 10번 나온 문제로 해당 개념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6번 문제. 천장 크레인의 중량 3kN의 화물을 두 줄로 매달았을 때 매달기용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은 약 몇 kN인가? 단, 매달기용 와이어 두 줄 사이의 각도는 55도이다. 우선 장력 공식은 이렇게 되고, 두 줄에 3kN이므로 2분의 3 대입, 그리고 두 줄 사이의 각도는 55도이므로 여기 55도를 대입하면 매달기용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은 1.7kN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은 필기 실기 둘 다 빈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7번 문제. 예방 보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예방 보전의 종류 첫 번째로는 시간 계획 보전, 두 번째로는 상태 기준 보전, 세 번째로는 적응 보전으로 이번에 개량 보전은 사후 보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다음 중 롤러의 급정지 성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앞면 롤러 표면 원주 속도가 25m/min, 앞면 롤러의 원주가 5m일 때 급정지 거리 1.6m 이내. 그러면은 해당 공식에 5m를 대입하면 1.6m 이내가 나와 맞고, 이번에 앞면 롤러 표면 원주 속도가 35m/min, 앞면 롤러의 원주가 7m일 때 급정지 거리 2.8m 이내. 그러면 해당 공식에 7을 대입하면 2.8m 이내가 맞고, 3번의 앞면 롤러 표면 원주 속도가 30m/min, 앞면 롤러의 원주가 6m일 때 급정지 거리 2.6m 이내. 그러면 해당 공식에 원주 6m를 대입하면 2.4m 이내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원주 속도 공식은 필기시험에 8번, 급정지 거리는 필기에 7번, 둘 다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59번 문제.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아세틸렌 발생기 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벽은 가연성 재료로 하고 가연성이 아닌 불연성이므로 틀렸고, 2번의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계급물을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은 옳은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발생기 실을 설치하는
장소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조작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 한계 밖에 위치하도록 기계의 조작 장치를 위험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는 방호장치는, 이러한 방호장치는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저압의 기계기구가 시설되어 있다. 이 기계기구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가? 해당 볼트 기준은 50볼트를 초과가 기준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공기 중에 분진운의 형태로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또는 빈번히 존재하는 장소는, 여기서 빈번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21종 장소로 선택하면 안되고, 여기서 정상 작동 중 빈번하게 폭발성 분진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20종 장소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대지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가 용접봉에 접촉한 경우 통전 전류는 단, 용접기의 출력층 무브와 전압은 90V, 접촉 저항 10kΩ, 인체의 내부 저항 1kΩ, 발과 대지의 접촉 저항은 20kΩ이다. 먼저 V는 IR 공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통전연료 I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 V는 90V를 대입하고 R은 모든 값을 더하면 되는데 단위는 전부 옴으로 하면 돼서 10kΩ은 10,000옴, 1kΩ은 1000, 20kΩ은 2만을 대입해주면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전부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1암페어는 1000mA인 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 2.9mA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정전기 재해 방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이황화탄소의 수송 과정에서 배관 내의 유속을 2.5m/s 이상이 아닌 1m/s 이하로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다음 중 방폭 설교의 보호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1인 경우 지름 50mm 이상은 맞는 내용이고 2인 경우에는 12mm 이상이기 때문에 틀렸고 여기는 둘 다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설비의 이상현상에 나타나는 아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크의 종류 첫 번째로는 단락에 의한 아크, 두 번째로는 지락에 의한 아크, 세 번째로는 차단기에서의 아크, 네 번째로는 전선 절단에 의한 아크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물체의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발생량은 많아진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필회기로서 갖추어야 할 성능 중 틀린 것은 1번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은 맞고 2번의 뇌전류 방전 능력이 클 것도 맞고 3번의 제한 전압이 낮을 것이 맞고 4번의 속류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필회기 구비 조건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전기기기 설비 및 전선로 등의 충전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는 이러한 장비는 저압 및 고압용 검정기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접지저항 저감 방법으로 틀린 것은 방법 첫 번째로는 접지극의 병렬 접지를 실시한다. 두 번째로는 접지극의 매설 깊이를 증가시킨다. 세 번째로는 접지극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한다. 네 번째로는 접지극 주변의 토양을 개량하여 대지 저항료를 떨어뜨린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아크 방전의 전압 전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은 감소되고
전류가 감소하면 전압이 증가되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교류 아크 용접기에 사용해서 무부하 전압이 80V, 아크 전압이 25V, 아크 전류가 300A일 경우 효율은 약 몇 프로인가? 단 내부 손실은 4kW이다. 우선 출력을 구해줘야 되는데 출력의 공식은 아크 전압 곱하기 아크 전류로 25 곱하기 300을 해주면 7500W가 나오는데 손실의 단위가 kW이므로 1kW는 1000W를 이용해서 여기서 1000을 나눠주면 7.5kW가 나오고, 그러면 해당 공식에 출력 쪽에 7.5kW를 대입, 그리고 손실 4kW를 대입하면 효율은 65.2%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다음 중 기기 보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EPL-G는 있고, 두 번째로 EPL-MA도 있고, 세 번째로 EPL-DC도 있는데 EPL-MC는 없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다음 설명이 나타내는 현상은 전압이 인가된 이극 도체 간의 도체 절연물 표면에 이물질이 부착되면 미소 방전이 일어난다. 이 미소 방전이 반복되면서 절연물 표면에 도전성 통로가 형성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트래킹 현상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1번의 철판, 철골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기 기구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대지 전압이 220V, 150V를 초과했으니 맞고, 3번의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기 기구도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 기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다음 중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의 본질 안전 방폭구조는 맞고, 2번의 고압 방폭구조는 없고, 3번의 압력 방폭구조는 있고, 4번의 내압 방폭구조는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폭구조의 종류는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전기기계 기구의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해당 고려사항 첫 번째로는 전기기계 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두 번째로는 습기 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위 환경, 세 번째로는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심실세동 전류 I가 이렇다면 심실세동 시 인체에 직접 받는 전기 에너지는 약 얼마인가? 단, 통전시간은 1초이며 인체의 저항은 500ohm이라 한다. 먼저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심실세동 전류의 단위는 mA가 아닌 암페어이기 때문에 1mA는 1000mA인 것을 이용하여 여기서 1000을 나누어주면 0.165를 대입하고, 해당 공식에 T는 1초 대입, R은 500ohm 대입해주면 13.6줄이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1칼로리는 4.2줄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3.238 정도가 나오는데 제일 근사한 값인 3.27줄이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1번의 드라이 클리닝 설비는 휘발성 유기용제를 이용하며 건조하기 때문에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정전 작업 시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3번의 개폐기에 잠금 장치를 하고 통전 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제거가 아닌 설치해야 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다음 중 폭발 방호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불활성화는 폭발 방호 대책이 아닌 화재 방호 대책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위험 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 설비는 특수화학 설비로 1번의 가열로 또는 가열기는 해당 특수화학 설비의 한 종류이고 두 번째로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하는 장치도 마찬가지고 3번의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도 맞고 4번의 흡열 반응이 아닌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특수화학 설비 종류는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폭발 한계와 완전 연소 조정 관계인 존스식을 이용하여 부탄의 폭발 한계를 구하면 몇 볼륨 %인가? 먼저 폭발 한계에 들어가는 화학 양로 농도를 구해주면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탄소의 개수는 4개 대입, 수소의 개수는 10개를 대입하면 화학 양로 농도는 3.12 볼륨 %가 나오고 구한 값을 해당 공식에 대입하면 폭발 한계는 1.7 볼륨 %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화학 양로 농도와 폭발 한계 공식은 필기에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84번 문제, 다음 중 퍼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퍼지의 종류 첫 번째로는 진공 퍼지, 두 번째로는 압력 퍼지, 세 번째로는 스위프 퍼지, 네 번째로는 사이펀 퍼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가스를 분류할 때 독성 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독성 가스라면 사람이 호흡하면서 뱉어내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게 독성이라면 사람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질화면 니트로셀룰로스를 저장 취급 중에는 에틸알코올 등으로 순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질화면은 건조 상태에서는 자연적으로 분해하면서 발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에틸알코올 등으로 순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크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은백색 광택이 있는 금속이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중독시 미나마타 병이 발병한다는 수은에 대한 설명이고 3번의 비중이 물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는 틀린 내용으로 비중보다 크고 물보다 비중이 크고 4번의 삼각크롬이 인체에 가장 유해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육각크롬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분진 폭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연소 속도가 가스 폭발보다 크다는 틀린 내용으로 연소 속도가 가스 폭발보다 느리고 두 번째로 완전 연소로 가스 중독 위험이 작다는 틀린 내용으로 불완전 연소로 가스 중독 위험이 크다가 맞겠고 세 번째로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파급 속도가 빠르다는 맞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가스 폭발보다 연소 시간은 길고 발생 에너지는 크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 특징은 필기에 4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9번 문제, 화염 방지기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화염 방지기는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인화성 가스의 정의에서 빈칸 안에 알맞은 값은 인화성 가스란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 20도에서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열교환 탱크 외부를 두께 0.2m의 단열재, 열 전도율 K는 0.037kcal/m/h 도로 보온하였더니 단열재 내면은 40도, 외면은 20도였다. 면적 1제곱미터당 1시간에 손실되는 열량은 해당 열량 공식은 이렇고 K값은 0.037 대입, A는 1제곱미터라고 하였으니 대입, 그 온도차는 40도에서 20도를 뺀 값 대입, X는 두께 0.2m를 대입하면 면적 1제곱미터당 1시간에 손실되는 열량 Q는 3.7kcal가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액체 표면에서 발생한 증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 하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해당 온도는 인화점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다음 중 열 교환기의 보수에 있어 일상 점검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2번에 생성물, 부착물에 의한 오염 상황을 점검하려면 전부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 점검 항목에 속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위험물의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탄화칼슘과 물이 만나면 유독성 가연성 기체인 아세틸렌이 생성되어 위험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다음 중 반응기의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탑형 반응기는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가 맞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속식, 반회분식, 회분식은 반응기의 조작 방식에 따른 분류인 것까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다음 표의 가스를 위험도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위험도의 공식은 이렇고 A의 위험도는 폭발 상한계 75 볼륨 % 대입, 폭발 하한계 4를 대입하면 17.75가 나오고 B의 위험도는 폭발 상한값 80 대입, 폭발 하한값 3을 대입하면 28.3이 나오고 C는 폭발 상한값 44 대입, 폭발 하한값 1.25 대입하면 34.2가 나오고 D는 폭발 상한값 81 대입, 폭발 하한값 2.5를 대입하면 위험도가 31.4가 나와 순서는 C, D, B, A가 되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험도 공식 문제는 필기에도 실기에도 종종 나오는 문제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97번 문제. 다음 중 공기 중 최소 발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물질은 1번의 에틸렌은 최소 발화 에너지가 0.07mJ로 매우 작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알루미늄 분이 고온의 물과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가스는 우선 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하면 수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고체와 수소라는 기체가 생성되어 답은 수소 2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내압력 부족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원인으로는 용기 내벽의 부식, 두 번째 원인으로는 강제의 피로, 세 번째 원인으로는 용접 불량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메탄, 에탄, 프로판의 폭발 하한계가 각각 5, 2, 2.1 볼륨 %일 때 다음 중 폭발 하한계가 가장 낮은 것은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공식은 이렇고 1번의 메탄 20%, 에탄 30 볼륨 %, 프로판 50 볼륨 %를 각각 대입, 폭발 하한계도 각각 대입해주면 1번의 폭발 하한계는 2.34 볼륨 %가 나오고 2번의 메탄 30 볼륨 %, 에탄 30 볼륨 %, 프로판 40 볼륨 %를 각각 대입, 폭발 하한계 5, 2, 2.1 볼륨 %를 각각 대입해주면 2.5 볼륨 %가 나오고 3번의 메탄 40 볼륨 %, 에탄 30 볼륨 %, 프로판 30 볼륨 %의 혼합가스 각각 대입해주고 폭발 하한계도 5, 2, 2.1 볼륨 %를 대입해주면 3번의 폭발 하한계는 2.68 볼륨 %가 나오고 4번의 메탄 50 볼륨 %, 에탄 30 볼륨 %, 프로판 20 볼륨 %를 각각 대입, 폭발 하한계 5, 2, 2.1 볼륨 %를 대입해주면 4번의 폭발 하한계는 2.9 볼륨 %가 나와 폭발 하한계가 가장 낮은 것은 1번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1번 문제. 통로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 길이는 10cm가 아닌 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거푸집 동발이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기준일로 옳은 것은
당해 공사 착공 전날까지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고소 작업대를 설치 및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3 이상이 아닌 5 이상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의 건립 작업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하여서는 안 된다가 아닌 건립 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하여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항타기 또는 항발계의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작업 관리자가 아닌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타워 크레인의 안전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타워 크레인은 크레인의 종류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방호장치 첫 번째로는 과부하 방지장치, 두 번째로는 권과 방지장치, 세 번째로는 비상정지장치, 네 번째로는 제동장치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건설업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 공사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가 아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번의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최대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필기시험에 11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비계의 최상부에는 작업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정은 400kg이 아닌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맞고 3번의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이동식 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은 필기시험에 4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건설용 리프트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순간풍속 기준은 해당 순간풍속 기준은 35m/s 초과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토사 붕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경사 및 기울기 증가는 맞고 2번의 성토 높이의 증가도 맞고 3번의 건설기계 등 하중작용도 맞고 4번의 토사 중량의 감소가 아닌 증가가 원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토사 붕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부재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종류 첫 번째로는 흙막이판, 두 번째로는 말뚝, 세 번째로는 버팀대, 네 번째로는 띠장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도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7m 이내마다가 아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번에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4번 문제. 가설 구조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지 않고 조립의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은 맞고 2번에 경사가 25도가 아닌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번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은 맞고 4번의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설 통로 개념은 필기에 8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16번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 해당 공사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는 법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풀 수 없는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 건설업의 공사 금액이 850억 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로 오른 것은 850억 원이면 여기에 속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수는 2명 이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필기에 2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건설안전기사를 준비하면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산업안전기사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해당 범위까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9번 문제,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이음매가 있는 것은 맞고 두 번째로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도 맞고 3번의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도 맞고 4번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회소가 7% 이상이 아닌 10% 이상인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필기시험에 3번, 실기에는 잘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20번 문제, 겉보집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조치로는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 타설, 세 번째로는 말뚝박기 등이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2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